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레노버가 꽉 잡고 있는 중저가형 태블릿 시장에서 자체 통신이 가능한 올드큐브 아이플레이 시리즈가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심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저가형 태블릿 종류가 많지 않고 그 중에서 아이플레이 시리즈가 쓸만합니다. 특히 2013년에 나온 8.4인치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는 LTE 유심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 좋은 10만원대 태블릿으로 꽤나 팔렸고, 비교적 최근에 후속 모델인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가 출시되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10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LTE 태블릿인데, 유심을 사용하고 싶은 소비자들이나 저렴한 8인치대 태블릿을 찾는 분들이 사도 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4, 5만원이 저렴한 전작 대비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와의 비교도 포함했습니다. 디자인은 특색 있는 포인트가 없어서 매우 평범합니다. 전작과 비교 시 스피커 하나 더 생기고 3.5mm 오디오 포트가 사라진 것과 후면 카메라가 커지고 LED 플래시가 생긴 것이 외형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태블릿과 비교 시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USB-C 포트가 상단에 있고, 전면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상단에서도 가운데가 아닌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을 위해 케이블을 꽂아두고 사용할 때 모습은 다소 어색하지만 아래쪽이나 옆에 있을 때보다 선이 걸리적거리지 않아서 의외로 좋습니다. 10인치대 이상의 태블릿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 8.4인치 태블릿을 사용하는 이유는 화면이 조금 작더라도 휴대성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가로가 12.6cm라서 성인 남자 중에서 손이 작은 편인 제가 무난하게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고,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316g으로 전작의 308g 대비 약간 늘었습니다. 8.8인치 레노버 Y700 2세대가 348g이고 8.3인치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297g이니까 8.4인치에 316g이라는 무게에는 무난한 편입니다. 두께는 8mm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전작보다 약간 두꺼워지긴 했지만 휴대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고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미디어텍의 헬리오 G99 AP를 탑재했습니다. 헬리오 G99는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하는 저가형 스마트 기기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고 10만원대 태블릿에서는 분명히 좋은 AP입니다. 다만 전작인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도 헬리오 G99 AP를 탑재했으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똑같은 AP라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절대적인 사용 성능은 빠릿빠릿하지는 않아도 불편함을 줄 정도의 버벅거림은 없어서 웹서핑, 영상 시청 등의 비교적 가벼운 사용 목적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AP가 전작과 동일하지만 사용해보면 약간 더 빠릿빠릿하게 동작합니다.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13OS는 거의 날 것 상태로 사용하기가 좀 불편했는데,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14OS는 제법 쓸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최저가도 신경을 썼는지 성능에도 조금은 영향을 미칩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확인해보면 긱벤치 6와 3D마크 와일드랩 익스트림 점수 모두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높은 성능으로 인기를 끈 Y700 시리즈가 스포츠카라면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소형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을 즐기기에는 벅차고 요구사항이 높지 않은 게임을 즐기는 것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초고사양을 요구하는 원신을 플레이하면 최하 옵션으로 도라는 갑니다. 게임 중에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그래픽이 구려서 게임을 즐기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버벅거려도 괜찮다면 퀘스트 수행 중인 게임 모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태블릿이든 스마트폰이든 헬리오 G99가 탑재된 제품이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어찌어찌 돌아가는 거랑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중에서는 갤럭시 A15와 A24가 헬리오 G99를 탑재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스냅드래곤에서 헬리오 G99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AP를 찾아보면 스냅드래곤 750C 정도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8GB 램에 저장장치 128GB를 탑재했습니다. 256GB 용량의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와 비교 시 너프된 스펙인데, 그래도 10만원대 태블릿이니까 램은 상당히 매력적인 편입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서 128GB가 부족할 수 있는데 외장 메모리 카드를 512GB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요소는 영상 콘텐츠가 주류인 시대에 태블릿에서 퍼포먼스만큼이나 중요한 디스플레이입니다. 16대10 화면 비의 8.4인치 LCD 디스플레이로 1920x120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화면 밝기는 실제 기준 100%에서 약 410니트로 전작의 약 400니트보다 약간 밝아졌습니다. 실내에서는 어디서나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야외에서 햇빛이 비추는 환경에서도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화면 밝기 위해 전작 대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전작 대비해서 좋아졌습니다.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하얀색에서 누런기가 다소 느껴지는데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누런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야각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전작이 정면에서 볼 때 색감 자체가 상대적으로 구린 것은 둘째치고 보는 방향을 아래로 할수록 점점 어두워지는데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볼만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품질이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정도는 아니더라도 10만원대 태블릿이니까 이 정도면 제법 괜찮은데 라는 평가를 할 만합니다.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보다 대략적으로 4, 5만원이 더 비싼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를 사는 게 더 좋은 이유를 디스플레이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16:10 화면비는 영상 머신이나 이북 머신, 웹툰 머신 등 컨텐츠 소비용으로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젤이 조금 두꺼운 편이지만 10만원대 태블릿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두께고 콘텐츠 소비 간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상 시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DRM 와이드바인 보안 레벨 체크가 필수적입니다.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가 L3라서 많이 아쉬웠는데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L1을 지원합니다. 넷플릭스의 앱 설정에 들어가 보면 L1을 지원해서 FHD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작이 영상 머신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디스플레이 품질이 향상되고 보안 레벨 L1까지 더해서 들고 다니는 영상 머신으로서 꽤나 괜찮은 태블릿입니다. 다음 스피커는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가 모노였는데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듀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듀얼이라고 해도 소리가 다소 답답하고 거친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으로 충격적이었던 전작보다는 그래도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음악 감상용으로는 권하지 않지만 영상을 시청할 때 소리는 듣는 용도로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오디오 관련해서 또 하나의 변화는 전작에 있었던 3.5mm 오디오 포트가 사라졌습니다. 유선 이어폰을 꼭 사용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요소죠.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말할 때 LTE 유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스마트폰용 유심을 바로 끼워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데이터 유심을 별도로 가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LG U 플러스는 LTE 유심을 사용할 때 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동시에 잘 되는데 SKT는 통화와 데이터 중 하나만 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통화용으로 등록하면 데이터가 안 되고 데이터용으로 등록하면 통화가 안 되거든요. 별도의 통화용 리시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야 되는 점까지 더해서 혹시나 통화가 원활하게 되는 태블릿을 찾는다면 이 녀석은 아닌 거죠. 물론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적합합니다. 유심 사용이 가능한 태블릿은 내비게이션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가 GPS와 가격도 센서만 탑재해서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은 하지만 교차로 통과나 급격한 방향 전환 등 아쉬움이 생기기도 했는데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는 GPS, 가속도 센서, 지자기 센서, 자이로 센서를 모두 탑재해서 아주 쾌적하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LTE 태블릿을 찾는 중요한 이유가 내비게이션이라면 이 제품은 고민 없이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배터리는 전작의 5000mAh보다 용량이 늘어나서 6050mAh 용량을 탑재했습니다. 18W 충전이 가능한데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 빠른 편은 아니라서 충전은 다소 느긋하게 해야 합니다. 카메라는 태블릿을 리뷰할 때 종종 생략하기도 하는데 이 녀석 역시 리뷰할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후면 1300만화소, 전면 500만화소 카메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넣었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 UI가 전작보다 좋아졌다고 해도 아이패드나 갤럭시 등 OS가 많이 발전한 제품들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 런처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첫 번째는 설정의 태블릿 기능에서 스마트 화면 열기로 가서 두 번 클릭하면 화면이 꺼집니다만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래 두 개 모두 켜두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노콘이라고 부르는 두 번 두드려 화면을 끄고 켜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향이 반영되는 부분으로 기본 홈화면 설정이 홈화면 앱이 없는 앱 서랍 형태입니다. 홈화면을 바로 넘기면서 설치된 앱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한 분들은 홈화면을 꾹 눌러서 홈화면 설정으로 가서 홈화면 스타일을 일반 스타일로 변경하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본 설정된 구글 한글 키보드가 사용성이 좋지 못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설치해서 사용성이 좋은 한글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른 키보드를 설치해도 상관없습니다. 10만원 후반대에 가격 형성되어 있는 8.4인치 LTE 태블릿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IT 제품의 특가 프로모션을 종종 진행하던 온라인 쇼핑몰들 중 다수가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은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TE 유심을 사용할 수 있는 8인치 태블릿이 귀한 가운데 아쉬운 점도 있지만 유심 사용이라는 특징을 기준으로 세우고 내비게이션용이나 콘텐츠 소비용 등으로 저렴한 태블릿을 찾고 있다면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작도 들어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제품이었고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 역시
디스플레이 스피커가 형성되었고 필요한 센서들이 알차게 꽉 들어갔으니까 사용 목적만 맞다면 구매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